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저에게 필요했던 건 나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시간을 저는 새벽으로 찾았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한 시간 같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이 넘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블로그의 글쓰기입니다. 매일 새벽에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를 키웠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성장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새벽 기상을 고민하셨거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4시 반 전에 일어나기 위해서 5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전날에 미리 계획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치밀하게 분단위로 계획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4시 반에 일어나기로 생각을 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대를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서재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켜는 시간까지를 고려합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까지 10분 정도가 소비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4시 20분 정도까지는 일어나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경제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유튜브 원고 쓰기,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두 번째 블로그 포스팅 정리,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둡니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는 다음날 쓸 주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글 쓸 주제를 생각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노션에다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적어줍니다. 출퇴근길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카톡이나 노션에다가 메모를 해둬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적어줬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뭔가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좀 더 기분 좋게 일어나기 위해서 해 뜨는 시계를 사용 중이에요. 이건 빛으로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예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해가 창문 사이로 비치면 자연스럽게 깨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빛이 우리 신체 내에서 멜라토닌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수면 주기는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빛을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멈춥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면 우리가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빛은 잠들고 깨는 신호를 주는데요. 이 해 뜨는 시계는 기상시간 30분 전부터 서서히 밝아져서 마치 우리의 몸이 일어날 준비를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거죠. 저는 해 뜨는 시계로 아침 기상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4개월 동안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밤에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이 소화하는데도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은 날 유독 더 피곤함을 느꼈어요. 이게 밥을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평일에는 미라클 모닝을 해줘야 해서 전날 야식은 거의 먹지 않고 저녁도 일찍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먹고 싶어지면 전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자기 암시를 하는데요. 아침에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아침에 피곤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미라클 모닝 책에도 나와 있었던 실험 결과인데요. 내가 7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충분히 못 자서 다음날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다음날 피곤하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4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잘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암시를 하고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되게 좋다는 실험 결과예요.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잠을 충분히 자서가 아니라 전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확실히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비전보드를 화장대 앞에다 붙여놨어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표를 사진으로 출력해서 만들어뒀어요. 화장대에 붙여놓으니까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동기부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회사를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7시다 보니까 4시 반부터 6시 반 정도까지 딱 2시간 동안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는데요. 특히 저는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 내용이나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어딘가에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리나 노션에 꼭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20년도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과 동시에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결심을 한 지 벌써 4년차가 되어가는데요. 처음의 시작은 아이가 어려서 좀 힘들었지만 저도 계속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게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면서 블로그도 키웠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경제 공부도 하고 결과물을 좀 얻게 되면서 진짜 아침에 기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미라클 모닝이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